네이버 밴드에 푸드 올에 올려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저께 올려준 5개 동영상 자료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자, 세 번째, DNA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이걸 잠시 한번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세 번째 이야기. DNA 유전 정보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번 화에서 알아보자. DNA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로 하는 일은 단 하나.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일. DNA의 유전 정보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세포핵 안에 DNA로 오면 DNA의 유전자 정보를 mRNA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전사 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DNA 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 나선이 풀리고 풀려진 DNA 한 가닥에서 거울상 mRNA의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진다. 이때 DNA의 A, G, C, T 염기는 mRNA의 U, C, G, A 염기로 복제된다. 이렇게 mRNA로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고 나면 mRNA를 세포핵 밖으로 내보낸다. 이제 mRNA로 전사된 유전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세포핵 밖으로 나온 mRNA는 단백질 합성 장치인 리보솜과 결합한다. 이때 tRNA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 온다. 잠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mRNA의 염기 자, 여기에서 mRNA 그랬는데 우리가 DNA, RNA는 여러분들 익히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DNA, RNA의 RNA의 M은 메신저 뜻입니다. 메신저 RNA. 그 다음 여기에 tRNA는 트랜스퍼 RNA. 그러니까 트랜스퍼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있던 걸 어디로 옮겨준다 얘기잖아. 그죠? 그 아미노산을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리보솜으로 옮겨주는, 날라주는, 운반해주는 RNA입니다. 메신저 RNA 어디에서? DNA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카피본을 떠서 메신저 RNA로 가지고 리보솜으로 와서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한다. 자, 코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요 세 개의 한 세트로 이루어 가지고 어떤 아미노산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은 단백질 합성을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끝내야 될지 개시 코돈, 종결 코돈. 그다음 각 아미노산별로 이 코돈의 정보에 의해서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리보솜으로 와서 단백질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즉 mRNA의 코돈과 tRNA가 결합하여 그 차례대로 아미노산이 이어지게 된다. mRNA의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유전 암호이다. mRNA의 염기 배열에 맞춰 tRNA가 결합해 아미노산이 줄줄이 늘어서면 단백질 합성 성공!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의미를 전달하고 컴퓨터는 0과 1의 두 숫자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생명체는 4개의 염기가 3개씩 짝을 이룬 코돈으로 아미노산이 배열되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로써 비비꼬인 기다란 이중나선에 불과한 DNA가 65억 명이나 되는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 100만 종이 넘는 곤충들, 열대우림의 온갖 식물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화로 이어집니다. 자, DNA 됐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여러분 다 꼭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생명과학 1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유전 단원이 생명과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유전의 본질인 유전 물질, 즉 DNA에 대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유전의 첫 단원 염색체와 DNA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 물질을 물려받죠? 이 유전 물질을 물려받는다 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 물려받는다 라는 걸까요?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전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유전자의 본질은 바로 DNA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요. 이 DNA는 생김새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두 개의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이중나선 구조인 DNA가 응축하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덩어리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 물질을 물려받고요. 그 유전 물질은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라는 뜻이고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라는 뜻은 DNA를 물려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DNA를 물려받는다 라는 뜻은 염색체를 물려받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전자 또는 DNA 또는 이 염색체는 우리 세포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포는요, 크기 자체가 매우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세포 안에도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이 DNA, 염색체가 존재하느냐? 바로 가운데 보이는 저 파란 색깔 세포 소기관 있죠? 얘가 바로 핵인데요. 핵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핵 안에 DNA 또는 염색체 또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DNA가 뭉쳐진 것이 염색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가장 위쪽에 보이는 것이 이중나선 구조인 바로 DNA입니다. DNA는 구조 자체가 두 개의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이 DNA는 핵산의 종류 중에 하나이죠. 핵산의 종류에는 뭐와 뭐가 있었을까요? DNA와 RNA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DNA는 핵산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핵산의 기본 단위는 뭘까? 우리 이거 작년에 공부했었을 텐데요. DNA든 RNA든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슬라이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DN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DNA는 핵산의 일종이고요.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가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서 또 다른 가닥을 하나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가닥 두 가닥이 서로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것이 바로 DNA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DNA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어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라고 했죠.
이 DNA가 뭉쳐지면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DNA 혼자 뭉쳐진다고 염색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림을 보면 DNA가 보라색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DNA는 혼자 뭉쳐져서 염색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보라색 덩어리를 감싼 후에 얘네들이 뭉쳐져서 염색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라색 덩어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보라색 덩어리의 이름은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에요. DNA가 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싼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싼 구조물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 수십만 개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뉴클레오솜 수십만 개가 쭉 연결되어서 실 같은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면 걔를 바로 염색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염색사가 염색사, 염색체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요 사자가 실사자입니다. 여러분 실 가늘지요. 가는 실 형태의 그러니까 염색이 돼요. 그러니까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사, 염색체는 염색사가 모여서 이렇게 크게 더 큰 어떤 덩어리랄까? 하여튼 많은 염색사가 집합되어 있는 상태,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축되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막대기 모양을 형성하게 되면 얘를 바로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결국 염색사와 염색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물질이 되겠죠. 실처럼 풀어져 있으면 염색사가 되는 거고요. 응축되어서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으면 염색체가 되는 거겠죠. 염색사와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염색사와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염색체의 구조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자, 보시면은 히스톤 단백질, 자, 이 실과 같은 이 우리가 지금 DNA 가닥을 이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감겨 있고,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 이걸 이름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뉴클레오솜 혹은 뉴클레오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종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 프린트 정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 안에 이중나선 구조인 DNA가 존재한다 라고 했고요.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서 뉴클레오솜을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솜이 수십만 개가 연결되어서 실 구조를 하고 있으면 염색사라고 하고 이 염색사가 응축한 것을 염색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프린트에다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염색체 구조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방금 공부한 사진이죠. 여기 1, 2, 3, 4, 5번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각각의 번호가 해당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번, 이중나선 구조인 DN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은 히스톤 단백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3번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싼 구조물인 뉴클레오솜이 되겠죠. 이 뉴클레오솜이 수십만 개가 쭉 연결되게 되면 실 같은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4번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가 응축해서 막대기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5번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DNA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빈칸 같이 한번 채워볼까요? DNA는 뭐의 일종일까요? 핵산의 일종이 되겠죠.
이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는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된 물질이죠. 자, 그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별표하고 유전자를 그림에 나타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염색체의 구조를 공부해봤죠. DNA,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솜, 염색사, 염색체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유전자는 뭘 유전자라고 할까? 위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DNA가 있습니다. DNA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DNA의 모든 부분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림에 표현해 보자면 전체 DNA가 있고요. 이 DNA 중에서 유전 정보가 담겨진 부분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합시다. 얘네들이 바로 유전자가 되는 거죠. 얘가 유전자 1이 되는 거고 얘가 유전자 2가 됩니다. 결국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담긴 일부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자면 DNA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가 될 테니까. 자, 그림에 표시를 했으면 이제 아래로 다시 내려갈게요. 유전자 그림에 나타내기 방금 마무리를 했고요. 2번 뉴클레오솜에 대해 나와 있네요. 뉴클레오솜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싼 구조다 라고 했죠. 설명 보니까 1이 2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염색사 혹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라고 나와 있죠. 뉴클레오솜이 모이면 염색사가 되는 거니까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염색사가 응축되면 그게 바로 염색체니까, 즉 염색사랑 염색체의 본질은 같으니까 염색체의 기본 단위도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1페이지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가장 왼쪽 그림이 아마도 염색사가 될 거고요. 응축되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오른쪽에 염색체 모양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염색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염색체를 자세히 잘 보면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두 개의 가닥이 무엇이냐? 이거 가닥 하나랑 이 가닥 하나입니다.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가닥을 뭐라 부르냐?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색 분체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부분은 뭐라 부르냐?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염색 분체는 동원체에서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염색 분체는요, 어떤 사이냐면 서로 복제가 된 사이입니다. 복제가 된 사이라는 뜻은 서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떠하다라는 뜻일까요?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왼쪽 가닥의 이 부위에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가닥의 이 부위에도 당연히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냐면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존재하게 돼요.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사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은 유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염색체의 유전자를 표현을 할 때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뜻하는 알파벳을 써줄 거예요. 유전자를 염색체에 표현하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생명과학 자,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방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시청한 부분에서 진핵세포의 DNA의 염색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그림을 여러분 교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염색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DNA 이중 낯선 가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2나노메타 크기입니다. 나노메타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영역을 계속 미세한 영역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발견될 거예요. 자, 뚜렷하게 보이지는 못하겠지만은, 자, 왓슨이 DNA 이중 낯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엑스레이 판독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죠. 그 정도 윤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 크기가 2나노메타. 그 다음 뉴클레오좀 만들어져 있는 형태, 이게 약 한 10나노메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노 그러는 것이 바로 이 분자 레벨입니다. 분자 레벨. 여러분 분자 생물학 그러지만은 생물학이 결국에는 물질의 베이스 위에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질을 설명하려니까 분자 레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자 레벨에서 설명을 해야만 물질이 설명돼요. 그 분자 레벨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생물 영역이 아니고 화학 영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미세한 원자 레벨 들어가면은 여기는 물리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그 화학 베이스 없이는 생명체고 무생명체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라. 가장 좋기는 물리학을 공부를 해라. 물리학 하기 어려우면은 적어도 화학 정도는 공부를 해라. 그렇지 않고 물질을 다룬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자, 뉴클레오좀. 그 다음 점점 커집니다. 자, 한 루프당 한 50회 회전한 루프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사입니다. 그죠? 약 한 0.25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나서 이제 염색체 만들었습니다. 자, 이 염색체의 이 사이즈가 약 한 0.84 마이크로메타. 1 마이크로메타도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건 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역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410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410페이지. 자, 여기에 뉴클레오좀으로 구성된 염색질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보이죠.
자, 이 뉴클레오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사진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인데 여기에 요 사이즈가 50나노메타 길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최대 확대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10나노메타 정도 된다면은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볼 수가 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411페이지에 보시니까 자, DNA가 DNA 복제 변이 자, 여기에서 자, DNA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제 원리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 DNA 복제됩니다. 복제를 어떻게 복제가 시작되어서 복제가 계속 진행되고 최종 종결 단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종결 단계. 그다음에 DNA가 만약에 어떤 손상을 입었다. DNA 손상을 입어서 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DNA가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DNA 수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수선을 할 수가 없는 영역까지 변이가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니죠. 비정상 상태로 갑니다. 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문제점 많죠. 자,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DNA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전사 카피본입니다. 카피를 해서 메신저 RNA가 이제 리보솜으로 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만드는 과정, 자, 전사 과정, 그 다음 전사 개시, 그 다음 전사하고 나서 종결, 전사 개시, 그 다음에 신장 단계, 그리고 나서 종결 단계 거쳐서 전사된 메신저 RNA가 그냥 나오는 정보를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사 후에 또다시 다듬어져야 됩니다. 가공이 됩니다. 가공되어 가지고 이제 나와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합니다. 자, 합성하고 나서 자, 유전 암흑 가지고 나온 정보 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들어갑니다. 자, 단백질 합성을 해서 합성을 할 때 이제 코돈, 안티코돈 그리고 내용이 나오고 코돈이 게시 코돈이 있고 종결 코돈이 있습니다. 자, 코돈에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자,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넘어가자. 자, 게시 코돈 AUG입니다. 게시 코돈 AUG. 그다음 종결 코돈 보세요. UAA, UAG, UGA. 여기 U가 뭐고 A가 뭐고 G가 뭐예요? 질문 받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앞쪽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뉴클레오사이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두 개 구분됩니까? 자, 그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유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 아직 기본적인 베이스가 흔들릴 수 있는 내가 질문을 두 개 했습니다. 자, 두 개 했습니까? 자, 그걸 지금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